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흔히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동산, 미국 주식 등에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입금되는 삶. 이런 삶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은 시간의 자유죠. 돈이 알아서 돈을 버는 동안 나는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은 삶과의 마찰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것이죠. 냉혹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대체 불가의 존재를 우버멘슈라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지는 남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력이며 창조적인 충동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 더 강력해지기 위해 투쟁합니다. 물 웅덩이에 작은 플랭크톤조차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죠.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민주주의까지 경계하였습니다. 이상적인 시스템이 사회와 개인을 안정화시키고 이 때문에 권력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즉 삶과의 마찰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죠. 니체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안정적이라는 말을 혐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안정은 곧 퇴행이고 죽음이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이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삶의 주체성을 되찾고 나를 온전히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은퇴가 없지만 결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삶이죠. 이런 삶을 택하면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삶의 거친 파도 위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서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파도 위의 삶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주죠. 아차 방심하는 순간 바다에 빠지니까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삶과 마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권력의 의지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니체는 이러한 권력의 의지를 가장 고귀하게 실천하는 존재를 우버멘슈라고 불렀습니다. 우버멘슈는 기존의 가치와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처럼 빚어가는 사람을 말하죠. 우버멘슈가 바로 제가 말하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 치열하게 부딪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존재를 위해 투쟁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창조자의 삶이야말로 권력의 의지를 가장 순수하게 발현하는 사람이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즐거운 집중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새로운 장난감을 보며 순수한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고 좋아하는 놀이에 몇 시간이고 몰두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그 즐거운 집중력은 그 어떤 강제성도 없이 스스로 몰입하며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창조자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삶은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낯선 길로 들어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하며 탐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편안한 길을 버리고 나만의 험난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죠. 니체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 변신을 통해 이 과정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바로 낙타, 사자, 어린이의 비유죠. 첫 번째는 낙타의 상태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동물처럼 전통과 권위, 사회의 도덕적 규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명령들을 짊어지고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무르죠. 남들이 옳다고 하는 가치,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같은 것들도 이 낙타의 상태에서 짊어진 짐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진정한 나 자신은 아닌 삶이죠. 두 번째는 사자의 정신입니다. 낙타의 정신이 너는 해야 한다 라는 명령에 굴복했다면 사자는 이 명령을 강요하는 용과 싸웁니다. 나는 하고 싶다 라고 외치며 모든 속박과 권위를 거부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남들이 만든 가치를 부수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려는 투쟁의 단계죠. 여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 질서와 싸우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어린이의 정신 단계가 있습니다. 사자가 모든 것을 파괴한 후 어린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세상을 놀이터 삼아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파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대한 열린 태도로 무엇이든 가능하다 라는 순수한 긍정의 정신입니다. 이런 상태로 몰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마침내 어떤 일에 경지에 이르고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것이죠. 결국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제적 자유는 편안함 속에서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자기투쟁과 끝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타처럼 타인의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기존의 가치에 저항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나 자신이라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일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삶이라는 놀이터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자신만의 게임을 즐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당신은 어느새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대체 불가의 진품이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은 둘 중 어떤 삶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여기까지 지당한의 창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